안녕하세요. 115문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19화고요. 지난주부터 해드리고 있죠. 주차별로 분양 예정 단지와 간략한 평가,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결과를 좀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2주차입니다.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9월 2주차 분양 예정 단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한 줄 평은 이겁니다. 뒤에 나온다던 그 단지들의 대거 등장. 뒤에 나온다던 그 단지는 그거죠. 분양가 중개 많이 보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에 나오는 놈들일수록 분양가가 높아지죠. 우리가 흔히 우상향이 아니라 후상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단지들이 대거 등장했다.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탑석 프루지오 파크 7도 그런 단지에 속했었는데, 그런 단지들이 이번 주에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을 대전이라고 해놨습니다. 원래 봄, 가을에 분양이 많은데 올해 보면은 일련의 사태들로 분양들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렸어요. 그게 이제 가을에 한 번에 좀 나오고 있는 시기, 그래서 괜찮은 놈들도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짧게 써놨습니다. 이번 주도 힘들다. 지난주에 갑자기 영상이 많아져서 원래 저희가 하고 있던 왕숙신도시 투자분석편 1, 2, 3편 올려드리고 4, 5편을 못 올려드렸는데, 죄송하게도 이번 주도 일단 4, 5편을 못 올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분양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왕숙신도시 투자분석편 4, 5편 올려드린다는 얘기 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예정단지는 일단 많죠. 딱 봐도 더샵 신문그린티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우정 A1블럭 공공분양 본청약까지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공분양은 3주차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대략 9개 단지 정도가 2주차에 분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요한 것들은 지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한 것들이 조금 파란색이나 빨간색이 났어요. 더샵 신문그린티는 더샵이 중요하죠. 김해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그다음에 오정에는 부천에 들어가는 단지, 그리고 스마트시티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얘 바로 밑에 붙어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빨간색입니다. 망포역 푸르지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분양가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세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받거든요. 한번 봐야 될 단지고, 천안 아이파크시티 이 단지는 제가 아이파크 해놨는데, 거기는 이제 성성지구 있죠. 부대지구가 있고 부성역이라는 애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1단지를 분양했는데 잘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단지, 3단지가 예정돼 있는데 그중 2단지가 이번에 분양하거든요. 나름 잘 될 것 같아서 다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화에 들어가는 단지가, 강화에 오랜만에 들어가는 단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강화에 상당히 센 가격으로 나름 들어갑니다. 인천분들이 이제 강화 자체에 들어간다기보다도 강화의 분양가는 인천의 분양을 가늠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놨고요. 홍대 입구역 센트럴 아르테 해머로, 이름이 상당히 긴데 홍대 입구역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홍대 입구역까지 거리가 100m밖에 안 되는 그런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하여튼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도화, 인천 도화역에 드디어 두산이부터 센트럴도 들어갑니다. 전에 인천 분양들은 계속 있죠. 검단신도시 분양도 있었고요. 따라서 인천 분양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지. 그 다음에 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 쉘, 우선 분전 잔여. 이건 뭐냐면 우선 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인들이 했다가 전환시킨 건데 얘가 나왔습니다. 명지 화전이니까 명지 신도시, 지난 델타시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에 들어간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방역 여의도 더로드 캐슬이 들어갑니다. 여의도가 써있지만 여의도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바로 여의도 밑에 대방역이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의정부에 들어가는 우정 A블록은 공공 분양 본청약입니다. 하면 얘는 3주차에 1순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로 영상을 밀어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분양가 추이하고 요약, 촬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샵 신문 그린티 2차가 있어요. 얘는 여기인데 김해에 들어갑니다. 뭐 부산분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김해는 이런 거예요. 사실 지난 부산 영상대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평지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기보다 인구들이 빠져나가죠. 왜? 구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해운대라든가 들어간 거 빼놓고는 거주 여건이 많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강서에 있는 명지 신도시나 델타 에코시티라고, 지난 델타 에코시티 프로조 영상에 말씀드렸었고, 트레파크 영상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김해도 일종의 서울로 치면은 주변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베드타운 이런 식으로 개발됐다. 물론 베드타운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서는 아파트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같은 경우에 8사형 기준 5.3억에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부산 분양들이 있는데, 물론 써믹처럼 최근에 하이엔드급인 분양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트레파크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따 보겠지만은 분양이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김해가 지금 5.3에, 물론 이 신문지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가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산의 분양가를 갖다가 델타라든가 이런 쪽에 그냥, 혹은 앞으로 명지 쪽에 나올 분양가를 생각하는데
어떤 보조 가늠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 분양가의 지대 역할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스피드 분양 영상으로 좀 빠르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정 해무로 스마트시티는 오정, 부천의 오정지구가 있죠. 부천의 개발지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정 일대 도시개발이 나와요. 여기가 스마트시티예요. 근데 바로 그 밑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부천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200세대 규모급이고 조합원 제외하면 뭐 일반 분양量적긴 한데 여하튼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원종료까지도 거리가 좀 되고요. 여하튼 얘가 3.9억에 났습니다. 다만 평이 42형입니다. 20평이 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싼 거냐 비싼 거냐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4, 5억대, 6억대, 7억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천의 저가 실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만에 그래도 부천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커뮤니티도 있어요. 200세대급인데 나름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차를 아무리 확인해 보려고 해도 주차 대수 어떤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스피드 분양 영상 다루게 되면 그때 주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망포역에 들어갑니다. 망포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얘 지금 예정이 지하 3층으로 해서 직결로 연결됩니다. 수인분당선 망포역에. 망포역이 어딥니까? 여기서 조금 가면 수원역입니다. 근데 수원역이 뭐 들어오죠? GTX가 들어오죠. 따라서 얘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셨던 단위인데 문제는 분양가가 84 기준 기본 최고 분양가 즉 청약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옵션이 붙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선별단지 영상에 볼 건데 12.1억이 나왔습니다. 수원에서 10억이 넘는 분양가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슈가 됐던 게 불과 1, 2년인데 12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비싸다고 볼 거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나온 그 단지에 속합니다. 일단 수원 분양가 어디까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얘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요.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나쁘지가 않고 또 이게 좀 나가면 이미 수원 광교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5억 뚫고 있는데 수원 전반적인 어떤 상승을 갖다가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줘요. 그래서 얘는 선별단지 영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별단지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보고요. 그다음에 천안 아이파크시티 2단지가 나왔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기 성성지구가 있고 부대지구 있거든요. 이 부대지구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경계선으로 해서 성성에 들어간 게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단지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얘가 나름 가까이 맞느냐? 바로 오른쪽에 부성역이 개설됩니다. 바로 밑에 역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정역이고요. 바로 위에 역이 직산역입니다. 그 사이에 부성역이 생기는데 도보 충분히 가능한 거리에서 나오고 지금 현재 뭐 영상을 좀 살펴보고 있지만 이쪽 아파트 시세가 나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얘 또 나름 분양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성역 어떤 효과도 있고. 다만 이번 주에 영상이 많아서 선별단지 영상으로 찍을지 스피드 분양 영상을 찍을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최대한 올려드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이브 센트럴파크 강화가 나왔습니다. 얘는 강화도에 들어가요. 다만 강화 초입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강화대교 지나가서 얼마 안 가서 그러는데 문제는 강화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밑에 서희 힐스 1, 2단지가 있는데 간만에 들어가는 신축이다. 근데 이 분양가가 84 4.6억의 기본 분양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옵션 포함은 5억이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강화 1타인 건 맞고 강화의 유지이신 분들이 주거하게 될 공간인 것 같긴 한데 그걸 떠나서 인천 분양가를 좀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왜냐면 강화는 잘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김포에 가깝습니다. 인천의 행정구역에 속하긴 하는데 김포가 더 가까운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5억에 나왔습니다. 이거 봤을 때 인천 분양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죠. 따라서 얘도 다룰 수 있다면 스피드 분양 중계로 다루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얘는 이번 주에 좀 많으면 다음 주 미뤄서 분양이 이루어진 다음에라도 한번 다뤄보면 될 것 같다. 왜냐면 인천의 어떤 분위기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홍대 입구역 센트럴 아르테 해머로 얘가 나왔는데 52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59에 24평보다 2평 정도 작겠죠? 22평 되는데 10억이 나왔습니다. 서울이잖아요. 근데 얘가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홍대 입구역에 올리브영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근처에 들어가요. 근데 얘가 홍대 입구역 2번 출구까지 거리가 얼마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130m? 한 100m 정도 됩니다. 100m 조금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위치 상당히 좋죠. 다만 대규모 단지 이런 건 아니죠. 얘는 10억에 나왔는데 주변에 대체제로 할 것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가 꼭 그렇게 나쁘다고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평형에 애매한 가격입니다. 52형, 59형도 아니고 애매한 평형에 애매한 가격이지만 그런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볼 만한 단지라서 얘도 스피드 분양 정도로는 다뤄볼까 합니다. 다만 얘도 이번 주에 다룰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시간이 난다면 좀 다뤄보는 걸로. 그 다음에 두산 위브 더 센트럴 도화가 나왔습니다. 얘는 선별단지로 찍을 건데요. 인천분들 때문에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4가 기준 분양가 6.6억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 7억 정도 간다는 얘기인데 도화역이 있죠. 주안역 바로 한 정거장 더 가면 제물포역과의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도화역에서 대략 거리가 6
650m 도보는 가능한 거리입니다. 주변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화 이편한 세상 단지들이라든가 얘네들이 있어요. 더샵 스카이타워도 있고. 근데 얘가 최근 인천 분양가 중계에서 많이 다뤘지만 분양가 6.6억 이거에 대해서 풀업하면 7억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비싸지고 있죠. 더군다나 가격 추이가 분양가 4억일 때는 10%가 4천만 원이지만 5억이 되면 5천만 원이고 6억이 되면 6천만 원이란 말이야. 체감하는 건 점점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은데 얘도 써놨지만 뒤에 나온다던 그 단지 후상향 단지인데 비싸지만 저는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중적인데 비싸요. 주변 단지 비해서. 근데 싸다. 왜? 분양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인천에.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얘 분양가는 싼 편에 속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인천 부동산 지난주에 한번 다뤄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 단지, 선별단지로. 그 다음 명지화정 우방 IUCL 우선 분전 잔여가 나왔습니다. 59형인데 1.9억입니다. 여기 명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명지 신도시냐?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명지라고 써놨는데 흑석 쪽이 서반포가 한번 문제된 적이 있죠. 개발지구 보시면 여기가 명지 신도시고 위가 델타예요. 근데 여기 낙동강 두 줄기 흐르는 것 중에 나뉘어서 삼각교에서 이쪽 왼쪽 건너편에 있는 게 화전지구입니다. 공식 명칭이 명지 화전은 아닙니다. 화전지구인데 명지의 그 명성을 좀 따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화전지구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 위쪽에 들어가 있는 놈입니다. 얘는 분양전환이거든요. 근데 얘는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은 상당히 싸요. 1억 9천. 뭐 옵션 다 포함해서 2억이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임대를 승계하는 조건이 있긴 한데 문제는 임대인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번에 우선 분전 잔여된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임차 수익을 즉 얘를 갖다 사서 임차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이쪽에 공사도 많고 명지나 델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있을 거고 뭐 부산시장도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임대 수익 목적 뭐 이런 걸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완판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추후에 임대 수익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써놨고요. 마지막으로 대방역 여의도 더 로드캐슬입니다. 얘는 여기 보시는 요 위치 들어거든요. 여기 대방역 있잖아요. 신림선하고 1호선이 교차하는 곳인데 바로 여기 들어갔는데 대방역까지 거리가 200m입니다. 좀 전에 홍대에 들어갔던 해물호랑 비슷한 어떤 느낌인데 위가 바로 여의도예요. 문제는 27형입니다. 뭐 10평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5.1억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주거 물론 단독세대가 주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금액 갖고 투자를 주거로 하기에는 아무리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규모가 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고 얘도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걸 좀 계산해 봐야 될 단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들어가서 이 주변의 오피스텔이라든가 비슷한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랬을 때 좀 재밌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쪽에 임대 수익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 또 이번에 청일점 맞춰서는 다르지 않겠지만 이쪽 지역의 어떤 여의도가 있잖아요. 이쪽 임대 수익과 관련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정부 우정 A번 블록인데 얘는 사실 이번에 공고가 나긴 했지만 실제 분양은 3주차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얘는 최근에 우정부에 8억대 분양들이 많았잖아요. 탑석도 그랬고 회룡역도 그랬는데 얘는 3.9억에 59형이 나왔습니다. 싸죠? 다만 공공지구고 이 녹양역에서도 좀 거리는 있어요. 그 얘기는 얘 분양가 공공분양임에도 이 가격이 나왔다는 건 지금 의정부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갖다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만 얘는 3주차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9월 2주차에 나온 예정단지들에 대한 간단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9월 1주차 결과들이 나왔죠. 일단 잠실 르엘은 제가 그때 서울 부동산 시장 추이를 가늠하는 거고 상방 하방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현금 부자만 가능했는데 600대 1이 나와버렸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후에 반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는 수도권 A급지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얘는 안전마진 제가 10억이 아니라 15억 이상이 될 거라고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프 검담 분양이 있었죠. 인천시장 하락 안정 여부를 가늠하는 거고 반전이 전반적으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걸 딱 보여주는 단지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엘리프 검담은 분양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화라든가 이런 데들이 나왔거든요.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덕계 지율이라든가 고진 로제 비양이라든가 탑석 푸르지오가 있는데 탑석 푸르지오는 좀 분양 일정이 좀 뒤라서 아직 결과는 안 났습니다. 덕계 지율과 고진 로제 비양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덕계 지율은 수도권 저가였고 고진 로제 비양은 기준 분양가 정도 7억대였거든요. 호응을 가늠하고 저도 솔직히 궁금하다고 지난주 대본입니다. 궁금하다고 그랬었는데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소분양자들의 평가는 일단은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에 얘네들이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저희 뭐 미분양가 중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었죠. 춘천 아이파크가 있었고 에코 델타시티 즉 부산의 푸르지오 트레파크가 있었는데요. 얘는 지방 부동산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 같다 그랬고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 특히나 춘천 아파크는 지방 소도시의 특성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단식 상승이 날 거다. 근데 얘가 의외로 경쟁력이 셌습니다. 거의 30대1 나왔던 것 같은데 춘천의 어떤 신규 지구죠. 남춘천역 쪽에 퇴계, 온이, 삼천에 대한 어떤 춘천 소비자들의 어떤 호응도는 좀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춘천 지역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계단식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같다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에코푸지는 에코 델타시티역이 아직까지는 안 먹히고 있다라는 것 같다 좀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차에 대해서는 이번 주차 계획해드린 대로 2주차 분양 물량들에 대해서 선별단적으로 스피드 분양가 중계를 통해서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올리는 영상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